자 해서 자 일단 17번 문제 아까 얘기했던 거 보면 자 A에서 C 또는 D를 거쳐서 우리 경주지를 거쳐서 B로 와야 되는데 자 C에서 B 가는 거 D에서 B 가는 거 이렇게 두 개 있었죠. 그리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지만 C하고 D를 둘 다 거치고 오는 것도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들은 경우의 수가 뭐야 그냥 대칭형인 도형을 가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에서 C 갔다가 B 가는 루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케이스 한번 계산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A에서 C 가는 거 1 곱하기 3짜리로 가지? 네. 그러면 오른쪽 한 번에 뭐야? 위 3번 R 하나 U 3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41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자 C에서 B 가는 루트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때는 R 3개에 D 3개로 가는 거죠? 네. 그쵸? 자 그래서 뭐 3D에 3R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D 3개 R 3개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뭐랑 똑같다고? 두 개만 나열할 때 내가 총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지? 네. 그 중에서 똑같은 3개를 뭐 D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계산하면 나머지는 자동이 되니까 조합의 수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몇이 나와? 4 곱하기 20이니까 80 나오겠지? 여기도 아까도 말했지만 대칭형이기 때문에 계산 구조가 같을 거야. 네. 순서만 반대고 그냥 똑같이 80개 이렇게 빨리 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수능 문제 볼 때 수능 문제? 뭐 안 끝낼 수 있겠지만 자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겠죠? 네. 자 다시 이제 A에서 C 가는 것도 볼게. 자 A에서 C 갔다가 C에서 D 갔다가 D에서 B 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자 A에서 C 가는 거 어때? 1 곱하기 4짜리로 가는 거지? 네. 그리고 C에서 D 가는 거는 그냥 1. 한 개지. 그럼 D에서 B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1 곱하기 3 이렇게 적게. 자, 1 곱하기 3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냥 4C 1 곱하기 4C 1하고 계산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몇 개 나와요? 16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는 80에다가 80 더하고 16 빼는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게 네. 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 저도 그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하. 아, 중요한 걸 놓쳤어. 맞아. 봐봐. 한 번 지나간 길은 뭐한다? 다시 지날 수 없다라는 말이 붙어있네요. 이거를 내가 못 봤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맞아. 그치?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요. 내가 C로 들어갈 때 아래쪽에서 들어오잖아? 네. 그럼 무조건 C에서 D로, C에서 진행할 때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만 존속하겠죠. 네. 이해되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C에서 왼쪽 방향에서 C로 들어왔어.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아래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케이스가 어떻게 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정류지를 진입하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 거야.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점에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언제나 하나밖에 안 되고 언제 두 개가 다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게.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어놓고 얘기를 좀 진행을 좀 해봅시다. 네. 자, 그래서 케이스 1. 자, 이번에는 자, C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는 데도 이렇게 한번 쓰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루트를 한번 나타내보면 자, 여기서 결국에는 그냥 뭐 한 방향으로 올 수밖에 없지? 여기도 오른쪽으로 한 칸이라고 하면 C에서 아래쪽에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네. 그죠? 자, 그럼 C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때는 여기 있는 루트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일단은 C까지 도착하는 경우수가 한 개밖에 안 되지.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뭐 3에다가 3이죠? 네. 3 곱하기 3짜리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6이 3개 나오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해서 결국에는 C에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들어오는 건 20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어? 이번에는 C를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겠지? 네. 이렇게 표시할게요. 네. 자, 그럼 이때는 경우에서 한번 보시면 자, C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쪽 방향에 길은 쓸 필요가 없죠? 네. 그죠? 그래서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없애버릴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칸 전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어때? 그냥 자유롭게 이동해도 되는 경우에서 생각해도 되겠죠? 네. 자, 해서 이거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C까지 오는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그냥 1 곱하기 2짜리 지나는 거랑 똑같죠? 네. 자, 1 곱하기 2짜리 지나는 거니까 경우에서 몇 개 나와? 31개 나오겠지?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제 여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가? 2 곱하기 3짜리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5C 2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온다? 3 곱하기 10 해가지고 30개가 나오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면 80개였는데 이렇게 세니까 어떻게 나와? 20개랑 30개 더해서 50개밖에 안 나오겠죠? 네. 자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야 뒤로 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봐봐 아까는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칭형이니까 경우에서가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이때는 진입 방향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림 한번 더 간단하게 그리고 갈게 네. 자 페이스 3 이번에는 뒤를 얘기할 거야 어떻게? 왼쪽에서 뒤로 돌아오는 경우 보자 자 그러면 일단 그림 그리는데 자 두 번째 칸에서 내가 뒤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뒤로 갈 때 위로 올라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죠? 자 해서 왼쪽에서 뒤 들어오게 하려면 일단 루트들 이렇게 존속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 하겠어?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내려가도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럼 어때? 아까 그린 거랑 그림이 좀 사뭇 다르지?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자 그럼 이때도 경우의 수 우리가 따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 일단 여기 2개짜리에 3개짜리니까 5씩 2해가지고 10 나오겠지? 그쵸? 여기는 1개짜리에 3개가 되죠? 네. 그러니까 41 되겠지? 네. 그래서 50 곱하기 40, 41에서 뭐 나와? 40개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 이번 D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도 우리가 한번 또 분리해서 해보면 그림 그려주시면 이렇게 우리 그림을 그려지는 상황에서 자 D가 여기 있잖아 그죠? 네. 그 아래쪽에서 들어야 되니까 위쪽 길 필요 있다 없다? 위쪽 길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이렇게 쭉 그어지는 상황이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가려면 어때야 돼? 아래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오른쪽 길만 따라가야 되지? 네. 자 해서 경우의 수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해 주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도 경우의 수 세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니까 52가 되겠죠? 네. 여기는 경우의 수가 1개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10이 된다? 그럼 사실은 어때? 경우의 수가 분리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50개 똑같이 나오지? 왜? 대칭형이니까 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이유는 내가 A에서 B 가는 루트라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B에서 A로 가는 루트라고 해도 똑같지 이 문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해서 80개가 아니라 몇 개씩 나와? 일단은 50개씩 나오지? 네. 그리고 빼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 봐봐 이때는 내가 A에서 C 갔다가 D 가잖아? 그럼 절대로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가 없어 왜냐면 원래 우리가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내가 얘기했으나 근데 C에서 D까지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가능했죠? 네. 자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빼는 건 몇 개로 똑같아요? 16개로 똑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84라는 답을 얻어내는 게 맞겠네요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또 몇 번? 19번. 19번 자 19번은 뭐라고 되어있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중 하나를 택하여 뭐 4개면 6번의 경우에 같은 색을 칠했다? 그럼 그냥 색깔로만 구분되는 정육면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네 네. 그래서 빨간색 붓기 많으니까 자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도 있네 그리고 무슨 색? 노란. 노란색 노란색도 있다 또 무슨 색인데요? 초록색. 초록색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4종류의 정육면체가 있대 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면과 면이 맞닿도록 이체도형을 만든 후라고 돼 있지 네. 자 그러면 위에서 볼 때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네. 자 위에서 본 것만 반영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위로 쌓아도 돼 위로 쌓으면 안 돼? 위로 쌓아도 되지 그냥 면과 면이 맞닿도록 한 거니까 네. 자 그럼 봐봐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은 한 면만 보일 수 있니? 그렇죠. 그치? 어떻게 하면 모든 걸 그냥 일자로 쌓아버리면 한 면만 보이겠지? 그리고 이 두 개만 보이게 할 수 있나? 네. 또 3개만 보일 수 있나? 네. 4개 볼 수 있나? 해서 눈에 보이는 면의 개수로 분리를 하고 네. 모양에 따라서 분리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했으니까 보이는 면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리를 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면의 개수가 달라도 스토리가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되면 그냥 고배 법칙으로 하나만 판단을 하면 되지만 아니라는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죠? 자 해서 보이는 면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케이스 1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한 면만 보이는 경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위에서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한 면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쌓아줘야 돼? 필연적으로 우리는 일자로 쌓아주는 수밖에 없지? 네.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지.
쌓는 경우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위에 빨간색을 만약에 내가 올리잖아. 자, 빨간색 블록을 올리면 아래의 배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부 다 어떤 경우야? 보이는 경우로는 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면만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끝난다는 얘기야. 그럼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올까? 4개. 그래,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위에다 칠할래? 아, 칠할래가 아니라 그걸로 그냥 올려놓을래? 라고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네. 자, 해서 4C에서 4 이렇게 나오고 끝낼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 있겠어? 이번에는 두 면이 보이는 게 있겠지. 또 네. 돌리거나 뒤집어도 같은 건가? 네. 그러네. 자, 그럼 봐봐. 결국에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면끼리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하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죠. 없죠. 아, 그쵸. 없죠. 그치? 왜냐면 여기 이었다는 거는 여기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 그냥 무조건 일자로 이어지는 거밖에 없겠지. 그러면 네. 띄어지는 것도 안 되고,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두 면이 인접하게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자, 그럼 두 면이 인접하게 하려면 우리는 봐봐. 위에서 보이는 것만 결정해 주는 거지.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어떻게 쌓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쌓아서 위에서 만약에 빨간색 보이고 초록색 보인다고 칠게. 빨간색 보이고 이렇게 초록색 보이는 거나, 자, 내가 만약에 3개 한 개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거의 테트리스네. 그죠? 자, 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가 위에서 관찰을 할 거야. 자, 그래도 여기 위에 빨간색에 초록색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같은 경우로 간주할래? 라고 하는 거야.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네. 쌓는 방법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두 면을 쌓을 때는 언제나 눈에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 그치? 돌리면 항상 이 방향이 있죠? 네. 그리거나 빨강 초록하든 초록 빨강 하든 간에 돌려서 같은 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색을 선택하는 순간 배치가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몇이다? 4C 2 해가지고 6개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럼 케이스 3 똑같이 들어갈게. 그럼 쌓는 게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아니다? 아니다죠? 그쵸? 자, 세 면이 보이는 케이스는 그러면 좀 케이스가 나뉘겠지? 네. 왜냐면 우리가 면끼를 붙였을 때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있을 수 있고 뭐 니은자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돌리면 다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꺾인 모양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일자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이거 케이스 생각을 해볼게. 얘는 돌리거나 뒤집으면 돌리면 달라지지 모양이. 네. 그러니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내가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칠하면 똑같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어떻게 나와? 4, P, 3 이렇게 나올 거야. 네.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24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건 어때? 180도 돌린 모양이 똑같아지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 있는 거는 좀 독보적이기 때문에 내가 고르면 경우의 수가 끝나지? 네. 그러니까 일단 가운데 칠하는 경우에서 4C 해주고, 그럼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칠할래? 라고 말하는 순간 빨강 초록하든 초록 빨강하든 간에 어때? 돌리면 똑같죠? 그러니까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돼 라고 말하면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4, 3 해가지고 몇 나오겠어? 12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이거 케이스를 나누는 거니까 마지막에 더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36 이렇게 우리가 3개 배치하는 경우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자, 이때는 내면이 보이는 건데 혹시 테트리스라는 게임 해봤니? 네. 좀. 자,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하면 우리가 총 그 조각의 개수가 몇 종류인지 알아? 아니요. 7종류입니다. 오. 자,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 해볼게. 근데 뭐 이거 7종류 외우고 다니라는 게 아니야. 아, 당연히 네. 굳이 풀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해서 보시면 자, 일단은 이렇게 일렬로 4개 붙어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당연하게도. 네. 자, 또 뭐 있겠어? 자, 뒤집어서 같은 것도 같은 건가? 아, 회전하려구나. 자, 그럼 봐봐. 일단 이 모양도 생각할 수가 있지. 네. 그래서 또 뭐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뒤집은 모양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돌려서 같은 것만 같은 거기 때문에 뒤집어서 같은 건 다른 거야, 그쵸? 네. 또 뭐 있어?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꽈배기 같이 생긴. 그쵸, 까비가 생긴 거 이거 아닐까, 아마도? 네. 그쵸? 자,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또 뭐 있어? 그리고 그 약간 연날리고 있는. 이렇게요? 네. 이거 있겠죠? 네. 또 뭐 있어? 연날리는. 연날리는 모양? 연날리는 게 뭐야? 아, 가운데 손가락. 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네. 자, 그럼 봐봐. 지금 돌리거나 뒤집는 거 다 무시했잖아, 그치? 네. 근데 태생적으로 돌려서 같아지는 거 어쩔 수 없어. 네. 자, 그럼 봐봐. 얘는 돌려 같은 게 180도 돌 때마다 같이? 네. 그러면 우리가 4개 나열은 24잖아. 근데 같은 게 한 바퀴당 2개씩 있으니까 12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네.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24, 24 나오겠죠? 네.
얘는 어떻게 되겠어? 180도 돌릴 때마다 또 같아지지? 네. 그러면 2분의 24, 또 2분의 24가 나겠죠? 네. 얘는 4개가 똑같지?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4 나누기 4가 될 거고 얘는 돌려서 같은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24 하고 끝나겠네. 네. 해서 죄다 더해주시면 뭐가 나올까? 24 12가 하나 둘셋 넷다 일곱 여덟 아홉 한 다음에 6 그러면 114개 나오나? 아 시켜서 붙였어. 114 맞는 것 같아. 자 해서 계산을 해주면 10, 46, 160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자.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문제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보다는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봐봐 어떤 걸 우리가 독자적인 경고로 봐야 되는가 있잖아.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네. 위에서 본 모습의 베리에이션을 물어본 거야. 배치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굳이 안 그려도 되겠다. 아니 문제 읽기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 똑같이. 자 해서 필기 다 했나요? 네. 그럼 넘어가도 돼? 바로 지울게. 또 질문. 다른 거는 그래도 답지를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아. 싶어서 얘네들은 답지를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근데 약간 이거는 그 답지가 너무 복잡하게 풀어서 아 궁금하네. 나 확통 답지를 갖다 버린 것 같아가지고. 나는 여기 써 있는 답만 보고 봐야 돼. 아무튼 넘어갈게요. 네. 자 해서 자 오늘 그러면 경우의 수 단원. 자저 기출에미는 질문 있어요? 기출의 미래 아니요 이거는 저 너무 답지가 쉬워? 잘 되어 있어서 아 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래. 아 나 통계 여기 있구나 이거. 자 그치 잘 돼 있지. 아무래도 EBS 답이 자, 해서 일단 우리 1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여러 가지 순열이었지?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열하는 것에 대한 좀 확장을 좀 했었어. 그쵸? 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중복 순열까지 하고 끝났잖아. 네. 그럼 다음 단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알맞을 제목은 사실 여러 가지 조합일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아니니까 거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다? 중복 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의 확장은 자,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그 확통이들의 좀 1차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중복 조합 그 개념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초반에 조금 그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 때 네. 미적분이 그거야. 제일 쉬운 단원이 나와. 가장 쉬운 단원. 원래 수원 맨 끝에 붙어있던 게 미적분 앞으로 가거든. 그 수열의 극한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웠잖아. 네. 근데 원래는 수열의 극한이 먼저야. 시기순으로. 아무튼 그래서 미적분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 개꿀을 빨지만 확통 친구들은 앞단원이 킬러 단원입니다. 킬러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어려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단원이야. 자, 그래서 우리한테 3월은 어려워. 차라리 통계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알 수 있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지금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자. 난 취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네. 자, 그래서 일단 중복조합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H를 씁니다. 그래서 호모 무슨 뜻이야? 같은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호모지너스 하면 동종의 같은 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왜 갑자기 중복조합이라는 그 어휘에 붙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하고 일단은 중복조합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 네. 자, 그럼 원래 우리가 NPR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중복을 허용하는 안 하는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 그쵸? 자, 중복조합의 기호는 똑같이 N, H, R 이런 식으로 쓰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N자리하고 R자리에 각각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죠? 그 N이 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래, 선택지의 개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R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선택할 수. 그래, 선택하는 횟수. 그래서 선택 횟수 이렇게 적어놓고 볼게. 자, 해서 항상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때는 자, 봐봐,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에서 중복조합이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 붙겠어? 이제는 허용.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말이 붙겠죠? 네. 허용하여 알개를 선택하는 걸 중복조합이라고 얘기를 해.
봐봐. 중복 수열은 그냥 앞에 누가 고른 것에 제약받지 않고 그냥 각각의 대상이 고르고 싶은 걸 골라였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선택하는 횟수, 그 회차에 따라서 누가 뭘 고른지 하나하나 다 반영되는 거였단 말이야. 네. 그죠? 근데 중복 조합 같은 경우에는 봐봐. 자, 선택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 누가 몇 번째 뭐가 뽑혀있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자,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자,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를 고려하지 않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가요보다 누가 뽑히는지도 중요한데, 그치? 봐봐. 언제 뽑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네. 누가 몇 번 뽑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자, 해서 자, 고려하지 않고 다시 누가 몇 번 뽑히는지. 그래서 선택 횟수가 몇 번인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R번 뽑기 때문에 총량은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총량은 R이죠? 봐봐. N개 이제 서로 다른 대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X1, X2, X3에서 XM까지 있다고 할게. 얘네들은 총 R번 뽑는 거지. 총 R번이죠? 네. 그럼 누가 몇 번을 뽑혔던 간에 어쨌든 내가 뽑힌 얘네들의 횟수를 다 더하면 뭐가 나와? 항상 R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총량은 R이다.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뭐 다혜는 잘하니까 뭐 다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예제를 한번 들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 네.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자, 해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3H8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다시 횟수가 중요한 거죠? 네. 선택지가 3개인데 횟수만 중요한 거. 네. 우리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다 같이 뭐 어디 그래, 파스타집에 갔어요. 네. 자, 그 파스타집이 근데 좀 뭐야 혼자 하는 파스타집이라 조금 메뉴가 적어. 아, 그래서 이제 오일 파스타 또 뭐 있을까? 크림 파스타 그리고 포모도로 이렇게 있다고 칠게. 네. 토마토 파스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해서 이 3개의 선택지밖에 없어. 자, 그럼 봐봐. 너가 이제 친구들 8명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8명이 나 이거 먹고 나 누구 먹고 너가 뭘 먹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너가 뭐 먹는지 너한테 중요한 얘기잖아. 아, 그쵸. 저한테. 사람들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뭘 먹는지가 중요하지. 그럼 이제 우리들이 메뉴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3, 8 해가지고 3의 8승 나올 거야. 네. 그러니까 6,561가지의 경우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가져간 다음에 이거 뭐 알리오 올리오 2개 시키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뭘 몇 개 만드는지만 중요한 거죠? 그쵸.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문서에다가 이제 이거 기록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오일 몇 개, 뭐 3개, 2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적겠지? 네. 그래서 이걸 적는 가지수가 뭐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무엇을 몇 개만 주문하면 되는지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합 중립적으로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오일 그리고 크림 그리고 자, 포모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 구회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기억하는 방법으로 설정한 거야. 네. 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 그래, 사장님이 그 피클 8개를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네. 사장님이 이제 주방에서 그냥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직원이 없어서 혼자 해. 네. 알겠지? 자, 그래서 피클 8개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파스타 집이니까 파스타가 짱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파스타 면 2개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오일 2명에 크림 3명에 포모도로 만약에 3명 시켰어. 네. 그러면 자, 오크 뽀스잖아. 네. 그냥 파스타 면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면서 기억을 하자라고 생각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서 오크뽀야 라고 생각을 해놓고 2개, 3개, 3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결국에 자,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총 가지수는 몇 개냐라고 물었잖아. 막 3개 중에 8개를 뽑는 총 가지수가 이제 328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요거의 총 바리에이션은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파스타면 몇 개 있어? 2개 있지. 네. 자, 파스타면이 2개만 있어도 되는 이유는 뭐야? 9의 3개로 나누고 싶은 거죠? 네. 3개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 가림막이 전체 개수보다 하나 모자라도 돼. 예를 들면 메뉴를 6개를 들었어. 그럼 파스타 메뉴 몇 개 필요할까? 5개가 필요하겠지? 그럼 5개로 딱 해놓고 구역에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잖아. 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이거 그냥 2개가 아니야. 이건 항상 어떻게 돼? 선택지의 개수보다 하나 모자라는 수가 되는 거죠? 네. 빼기 1이 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올려놓은 피클은 언제나 뭐랑 같아야 돼? 사람 수랑 같아야겠죠? 네.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8개 아니고 7개 올려놓으면 7개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 그치? 카운팅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킨 사람 수 아래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8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뭐랑 똑같아야 돼? 선택 횟수랑 똑같아야 돼요. 네. 자, 그럼 결국에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봐봐. 이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결국 뭐로 바뀐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로 바뀌게 될 거야. 다시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면 회 뽑힌 횟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는 1, 1, 1, 1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어때? 같은 1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숫자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은 이제 3이다가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온다? 10, 10, 2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왜냐면 전체가 10개잖아요. 네. 10개인데 파스타면 위치 내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이잖아. 네. 그러니까 10개의 자리 중에서 내가 파스타면을 4번째랑 6번째 놨어. 네. 그러면 4번째하고 6번째 놨으니까 여기는 그 피클이 3개 있겠지. 네. 여긴 피클 하나 있겠지. 여기 피클이 몇 개 있어? 7, 8이니까 2개겠죠. 2개죠. 네. 그거 뭐 잘못 썼다. 10개잖아. 그쵸? 미안해요. 네. 다시 4번째랑 6번째야. 다시 그러면 하나는 여기 5개밖에 없고 7, 8, 90하니까 4개가 들어가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치를 했다는 건 뭐야? 오일 3개, 크림 하나, 꼬무돌 4개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네. 자, 해서 결국에 우리가 봐봐 다시 선택지의 개수보다 하나 모자란 이런 가림막 구역을 분할하기 위한 도구야 네. 랑 그리고 선택 횟수랑 똑같은 대상들 해가지고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뭐가 된다고? 중복조합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좀 시켜보면 봐봐 언제나 자 NHR을 구할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 n-1개의 가림막이랑 r개의 대상을 나열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뭐가 돼? n 플러스 r 빼기 1이 되는 거죠? 네. 전체 자릿수가 이건데 여기 중에서 뭐 n 빼기 1 써도 되지만 여기 좀 복잡한 수 들어가면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 여기다 주로 r을 씁니다. 그래서 r개의 대상을 먼저 배치랑 나머지 자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자,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좀 실제 그 도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이제 좀 식으로 바꿔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봐봐 자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오일의 개수 이게 크림의 개수 이게 꼬모돌의 개수 하면 뭐야? 뭐 안 시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 x, y, z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네. 동화적이랑 게 많이 나오니까 네. 자 그리고 총 8개가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는 8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네. 그럼 봐봐 결국에 우리가 이 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저 방정식의 해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생겨먹은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 같은 차수에 같은 개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H 기호를 쓰는 거야. 동차 다항 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는 뜻으로.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뭐야 어떻게 생각해줘? 8이라는 건 우리가 1이 8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1이 8개 있는 거를 얘네들한테 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다시 내가 어떤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X 버튼, Y 버튼, Z 버튼 있어. 네. 한 번 누를 때마다 얘가 1씩 올라가는 거야. 그럼 는 8 만들어주려면 몇 번 눌러야겠어? 8번 되겠지? 8번. 그럼 내가 얘네들을 막 누르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 해의 개수랑 똑같겠죠? 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X를 몇 번 뽑고 Y를 몇 번 뽑고 Z를 몇 번 뽑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해의 개수는 뭐가 된다? 개수는 다시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3개지? 네. 그러니까 3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몇 번 누른다고요? 8번 누르는 3H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식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던 저 중복조합 바꾸는 거 항상 할 때마다 가림막 가리고 그림 그리면 아주 시험지가 그 깔끔한 예쁜 그림들만 가득할 거야. 네. 그래서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 자 해서 어떻게 줘? 둘이 더하고 1 빼줘. 그럼 뭐 나와? 10 나오지? 네. 그 다음에 C 한 다음에 R 자리에 남겨 놓는 거야. 네. 그러면 10, 8이구나 하는데 18보다 우리 10이 계산하기 편하죠? 그렇죠. 10이 2구나 라고 계산해서 몇 개가 나온다? 45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내는 게 바로 중복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자 해서 이제 이 보라색 멘트에 대한 좀 해석을 위해서 좀 실제 실생활 예상 그리고 실제 방정식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거는 뭐 내 개념 노트에도 다 있는 내용이고 책 맨 앞에도 적혀있을 내용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받아들이려니 하고 나 넘어갈게. 네. 자 해서 일단은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좀 진행할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H라는 도구를 안 거잖아. 네. 그럼 이 도구들이 어떤 케이스들에 쓰일 수 있는지 그런 예제들을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이항 정리까지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중복조합에서 마무리를 좀 할게. 네. 자 해서 일단은 이거 없지? 있어? 없어? 없음 말고 이거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H가 쓰이는 거. 자,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 이제 빼고 그냥 NHR은 뭐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할게. 자, 그리고 내가 예전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n하고 r 자리에 누가 들어간지 계속 기억해야겠죠? 네. 자,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서 헷갈려. 내가 뽑아야 되는 게 뭐고 뽑는 횟수가 몇 번인지 헷갈릴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다시 선택지 선지라고 쓸게. 네. 얘는 횟수라고 쓸게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진행을 좀 해야겠죠? 자, 해서 우리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제 H가 많이 쓰이는 유형은 아까 방금도 다뤄봤지만, 자, 방정식의 해인데, 자, 엄밀히 말하면 얘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봐봐, 이 정수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뭐야? 아까 내가 8분 8이다 했을 때 내가 1.5 쪼갤 수 있고 만약 3분의 7 쪼갤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답이 하나로 안 나오겠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애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정수 조건이라고 붙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자연수나 n을 뭐로 쪼갤 수 있다? 1이 n 개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해서 자, 한번 얘기해볼게.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해가 나올 때가 있거든. 네. 자, 의미 아닌 정수해가 나왔을 때는 자, 이게 기본이야.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뽑을 때 안 뽑는 것도 항상 상정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0 이상 이게 기본이야. 네. 0일 수도 있다는 거. 자, 해서 일단 x1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x에 n개의 변수가 있는 상황이지? 네. 자, 얘가 어떤 자연수 r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 네. 자, 이때 해계수는 어떻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 n 플러스 8 마이너스 그 h로 걸어볼게요. 1. 네. nh r이다 아까 했던 얘기죠? 자, 변수가 총 n개 있고 버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누를 때마다 1씩 올라가서 생각하면 R번 눌러야겠죠? 네. 해서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이 걸려있냐면 자연수라는 이 조건이 걸릴 때가 있어. 자, 자연수라는 건 뭐야? 1 이상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지금 봐봐. 원래 우리가 0부터 가능한데 네. 최소 조건이 걸린 거지. 너 1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자, 자연수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뭐가 걸려있는 경우? 하한이 걸려있는 경우라고 얘기할게요. 아래 한 개란 뜻이야. 최소값 얘기하는 거야. 네. 1이 최소값으로 걸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럴 때는 자, 계산의 구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봐봐. 우리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연수 1 이상인 거지? 네. 그러면 그냥 1을 먼저 나눠주고 시작하는 거야. 음. 미리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때? 그리고 남은 것들 나눠주면 애들 조건 유지할 일 없지? 그렇죠. 왜냐면 한 개 받고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하한 조건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뭘 하자? 미리 분배하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봐봐.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미리 나눠준 거 있어 없어? 없지. H한테만 통하는 방법이야. 다른 애들 순서가 중요한 애들한테는 저게 통하지 않아. 네. 똑같은 걸 나눠주는 상황이 아니어도 통하지 않아. 알겠지? 네. 자, 해서 자, 미리 분배하자. 이거는 오직 H한테만 활용되어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걸리냐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n개의 변수가 있고 는 아니다 이렇게 쓰겠지? 네. 근데 우리가 자, r을 1이 r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때? n개를 다 나눠준다고 했죠? 네. 자, 그럼 이제 몇 개 남아? r개가 있었는데 n개를 나눠준 상황이니까 r-n개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나눠주고 남은 게 몇인지 세는 거야. 음. 그냥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럼 봐봐. 선택지의 개수는 n으로 안 변하지? 그죠? 네. 근데 나눠주는 횟수가 어떻게 돼? 미리 분배한 n개가 빠졌기 때문에 r-l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건이 걸려있을 때는 미리 분배하고 남은 걸 분배하는 가짓수로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줘. 네. 그래서 요 알빼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뭐라고? 남은 것 분배하는 이제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남은 것을 나눠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제 문제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지금 보고 갑시다. 자, 어떤 게 걸려있냐면 이번에는 최대값 조건이 걸려있는 게 있어. 어. 자, 이건 최대값 뭐 자연수라고 했을 때는 뭐 최대값 이게 안 걸리니까 최대값이라고 썼어. 네. 예를 들면 봐봐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그냥 의미 아닌 정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뭐가 나올까? 아 H로 C는 내가 계산을 할 테니까 아. H만 먼저 해줘. 그냥 몇이라고? 3AT8. 근데 다시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어. 네. 그럼 하나씩 나눠줘야 돼. 왜냐 안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럼 몇 개 남아요? 8개 중에서 하나씩 나눠주면 5개가 남지?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남은 5개를 x, y, z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남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를 받고 이제 여기서 분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3h 5 되는 거 납득할 수 있겠니? 네. 자, 근데 봐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문제 바꾸시다. 미안해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0 나왔다고 치자. 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아까 자연수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4h 6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놈이 x, y, z, w다. 라고 하면 7 이상의 자연수가 등장이 안 되지? 네. 그쵸? 자, 그래서 최대값 조건이 걸렸을 때는 자,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봐봐. 사실 7 쓰잖아? 네. 그럼 7 한 다음에 111 하면 끝이죠? 네. 자연수의 개수, 그치? 네. 그러니까 7이 등장하고 8은 나오지도 않죠? 네. 그치? 자, 그리고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어떠냐면 일단 계산을 해 그냥. 일단 자연수 조건으로 계산을 해. 아, 뭐 음화정일 수도 있고 자연수도 있고 이게 뭐 기본이 0인지 1인지 난 모르겠어. 문제가 다르니까. 네. 근데 주사위를 그리면 최소가 1도 걸려있는 거지? 자, 해서 자 일단 뭐 해줘? 일단 H 계산을 하고 그리고 물 빼자? 아닌 걸 빼주는 거야.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빼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10 하면 조금 재미없어서 11로 바꿀게. 네. 자, x, y, z, w를 우리가 자 구하는데 다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놈이야. 그래서 이거 11을 만드는 가지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본다는 건 다시 보면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가 걸려있어?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도 걸려있고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도 걸려있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해주라고? 일단은 자연수 조건이니까 미리 분배하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네. 그럼 몇 개 남아 이제? 11개 중에서 4개 나눠줬으니까 7개가 남겠죠? 납득할 수 있어? 네. 자, 그럼 봐봐. 이제 6 이하라고 했지. 네. 근데 하나를 이미 나눠줬잖아. 네. 그럼 이제 7을 나눠줄 때는 네. 5를 나눠주면 6이 되지. 네. 이해? 그쵸. 자, 그럼 봐봐. 이 7을 줄 때 6을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 기본 구조는 어떻게 나와? 4h에 7 나오겠죠? 네. 7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안 되는 거 우리가 셀 때는 이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건 순서상을 우리가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일단 누구한테 누구 줄지 생각하지 말고 네. 숫자의 배합이 안 되는 것들 있지? 네. 그럼 다시 4개 더해서 우리가 7 만들 건데 4개 더해서 7을 더할 건데 네. 다시 얘한테 5까지 나눠주는 거 되지 딱 6배니까. 네. 근데 하나한테 6을 나눠주면 돼 안 돼? 네. 안 되죠. 그럼 7을 6을 포함한 정수조합으로 쪼개는 걸 빼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 0도 돼. 하나 나눠줬으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자, 7, 0, 0, 0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안 되지? 이건 누구한테 누굴 나눠준다가 아니라 7, 0, 0, 0을 이렇게 분배할 거야 라고 선언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쵸.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또 뭐 안 돼? 6, 1, 0, 0도 안 되는 거지? 네. 이거 말고 더 있어 안 되는 거? 5 최대값이 5면 해당 진짜 실제값은 6이 되는 거니까 5는 괜찮아, 그치? 그쵸. 근데 6 이상의 수를 나눠주면 누군가 7 이상이 돼버리면서 5가 되죠? 이해됐어? 네. 자, 그럼 다시 7, 0, 0, 0, 0 분배가 안 되는데 그럼 실제로 7, 0, 0, 0, 0 분배하는 가지수 몇 가지가 나오니? 4명 중에서 7 나눠주는 하나 결정하면 나머지 0이지? 네. 아니면 7 하나가 0, 3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줘도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뭐 4팩 나누기 3팩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4씩 1 해줘도 되는 거고 4씩 3 해줘도 괜찮아. 2개 나열하는 거니까 두 종류니까. 네.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세 종류를 나열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조합으로 계산이 안 돼. 네. 그럼 그냥 나열하면 몇 개예요? 4팩이죠. 네. 근데 0 두 개가 똑같으니까 0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으로 나눠줘야 되지? 네. 그럼 얘가 4고 얘가 몇이야? 12인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럼 다시 4, 2, 7, 7 우리가 아까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지? 더하고 1 빼면 10 나오죠? 네.
그리고 C 7인데 7 말고 3 쓰는 게 더 낫겠다. 그치? 네. 한 다음에 몇 개 빼? 4개 빼고 12개 빼야 되죠? 네. 그럼 16을 빼야 돼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3이 120이잖아. 그쵸? 네. 120에서 16 빼면 뭐 나와? 104가 나오겠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최대값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H 계산해서 아니고 이렇게 썼잖아. 자 이 일단 계산하는 거 뭐야? 상은 없이 계산하는 이야. 네. 최대값이 상한이랑 같은 말이야. 없이 그냥 봐봐 하한 조금만 생각해서 계산을 해. 네. 그런 다음에 아닌 것을 빼라 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순서상을 만들고 뭐해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봐봐 크게는 이거야. 그냥 봐봐 기본, 하한, 상한 자연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3 이상 걸려있으면 미리 3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충족해야 되는 양만큼을 미리 나눠주고 분배하자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자연수라는 말은 뭐 이상이란 말이 안 붙어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따로 말을 써서 보여준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네. 자 해서 이렇게 우리 크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유형이 있어요. 최대값 이걸 걸려있는 것 중에서. 자 이번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자 34가 돼. 알겠죠? 자 그런데 x, y, z는 어떠냐면 전부 다 10 이하인 정수래. 자 이럴 때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하면 봐봐 네.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뭐부터 의미 아닌 정수니까 미리 나눠줄 거 없지? 그럼 4H 34를 때려놓고 나서 이제 10 이하잖아 그치? 그럼 11 이상 있는 순서상을 죄다 빼줘야 되지. 그러면 그거 하려면 11 있는 거 빼고 12 있는 거 빼고 13 있는 거 빼고 14 있는 거 빼는데 11이 2개 있는 것도 빼주고 12가 2개 있는 거 빼주고 11, 12 있는 것도 빼주고 다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뺄 게 너무 많잖아 그치?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 역발상을 하는 거야. 봐봐 10 이하의 음화정이죠? 네. 그럼 미리 10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X 상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 상자에 이제 내가 공을 넣을 건데 공을 넣은 개수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을 넣은 개수가 X의 값이라고 할게요. 네. 그 10개 넣으면 X가 10이라는 얘기지? 그 Y도 10개 다 넣어버려. Z도 10개 다 넣고 W도 10개 다 넣어. 자 그럼 몇 개야 총? 총 몇 개죠? 10개씩 4개니까? 네. 40. 그래 40개지.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값은 몇 개야? 34지. 그럼 봐봐 몇 개가 오버했어? 그럼 여기서 6개를 빼면 되겠다. 그럼 내가 반대로 이번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공 하나씩 빼버리는 거야. 어려워? 네. 어렵죠? 봐봐 역발상 많이 나오는 주제 아닌데 이게 나오면 애들이 머리통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하는 거야. 알겠죠? 봐봐 딱 봐도 어렵잖아 그치? 봐봐 뭐 네. 11 2개 있는 거 12 2개 있는 거 13 있는 거 봐 이거 다 어렵고 그치? 자 봐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6개를 덜어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봐봐 숫자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개 중에 6개를 덜어내겠어 하면서 끝내주면 되는 거지. 해서 4H 6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쌤 이게 일반적인데 그럼 이거 도대체 언제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봐봐 방금 내가 이걸로 생각을 할 때 빼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죠? 네. 그쵸? 그래서 뭐야 어떤 케이스가 있어? 아닌 것의 개수가 너무 많고 개수가 너무 많아. 알겠지? 자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떤 걸 물어보면 자 개수를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라? 이때는 역발상으로 덜어내기 방법을 이용하자 라는 걸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상한까지 채워놓고 조건에 맞게 덜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봐봐 6개를 한쪽에서 다 덜어내도 얘네들의 조건이 유배될 일이 없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똑같아. 자 10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다룰 거야. 네. 그래서 x, y, z, w를 다 다룰 건데 이번에 합이 29가 되는데 28이라고 하자. 네. 자 그럼 28이면 다 채우면 몇 개야? 다 채우면 또 40개지? 그럼 이번에 몇 개 덜어내야 돼? 12개 덜어내 28이 되지. 12개. 그러면 4H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 네. 근데 봐봐 여기 공이 몇 개밖에 안 들어있어? 10개밖에 안 들어있죠? 네. 그러면 12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11개 들어내는 게 있을 때랑 12개 들어내는 게 있을 때는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순서상 뺄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대로. 오. 왜냐면 원래 내가 당하는 공 양보다 더 못 드러내잖아.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다시
자, 11이 포함된 순서상은 11, 1, 0, 0 이렇게 있죠? 네. 12가 포함된 순서상은 11, 0, 0, 0밖에 없지?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이거를 x, y, z, w에 분배하는 가지수 생각하면 얘는 아까 계산해서 12개, 얘가 아까 계산해서 4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4h 12 계산하면 15c 10이니까 15c 3이라고 할게. 15c 3. 헬인데 96, 455 나와요. 자, 455에서 16을 빼내니까 439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봐봐. 지금 내가 숫자를 좀 많이 키우긴 했는데 뭐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 y, z만 더해가지고 뭐 15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6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줍시다. 네. 그래서 아닌 거 할 때는 순서상을 먼저 만들고 분배하는 거. 일단 안 되는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 누가 뭐 할지 정해주지 마. 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누가 뭐 할지 결정하는 가지수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까지 괜찮아? 네. 그 순서상을 만드는 경우에는 언제나 하나야. 네. 근데 이제 이걸 분배하는 가지수가 12개, 4개가 되는 거예요. 네. 까지 괜찮습니까? 네.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그죠? 힘들어? 저는 기하랑 함수 파트가 좋아요. 아, 저는 이런 대수학 쪽은 보고에서 제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예. 너 힘들게 하면 됩니다. 오늘 처음이잖아. 뭐 옛날에 했다고 해도 네. 실전에 이건 처음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그래 사실 진짜 어려운 것까지 내가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개념서를 보면 얘네 둘밖에 얘기 안 해. 안 하는데 이제 이거는 내가 봤으니까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맞닥뜨렸을 때 한번 제 대비하라고 쓰는데 이거 방정식 해계수 있잖아. 내가 지금 하항만 네. 적어놨거든. 네. 저 최대값 조금만 좀 공간 마련해서 좀 적고 갑시다. 네. 그리고 이거 프린트에는 방정식의 개수 다음에 함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네. 분배의 개수라고 먼저 또 꼭지를 마련하고 진행을 할게. 네.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안 썼어 깜빡하고. 저 필기 다 했어요. 오케이 진행합시다. 그래서 다음 것도 좀 필기해야 될 주제야. 네. 자 다음 주제로는 분배가지수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중복순열 중복조합이 전부 다 어우러지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자 라고 말하는 코너니까 한번 잘 따라와봐요. 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분배라는 거는 어떤 대상들을 이 대상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 있죠. 네. 여기서 그냥 통칭 상자라고 할게. 그리고 이 대상들도 통칭 공이라고 할게요. 문제마다 그냥 무언가를 수용하는 공간의 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게 되는 대상이 공이라고 생각을 좀 할게. 그래서 공을 상자에 넣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슈들이 걸리냐면 이 공이 구별이 되는 공일 수도 있고 구별이 안 되는 공일 수 있어. 그렇죠. 같은 공일 수도 있고 다른 공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공의 구별 가능성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 상자도 똑같을 수도 있고. 똑같은 상자일 수도 있고 다른 상자일 수도 있어. 근데 물론 똑같은 상자는 많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별을 먼저 시키고 나서 분배시킬 거라는 거지. 네. 우리 저번 시간에 풀어본 문제 생각하면 아마 뭐 하얀색 공을 넣으니까 구분이 되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구별이 안 되는 상자의 경우는 피하겠지만 일반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 상자도 구별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제 긴가민가한 상황들이 오겠죠? 네.
자, 그쵸? 그래서 이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배 가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상자에 공이 하나씩만 들어간다는 거 사실 뭐야? P하고 C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안 다뤄.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구별되는 공이 이렇게 그냥 적을게. 구별 동그라미. 자, 구별이 되는 공이 구별이 되는 상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자. 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공이 어떤 상자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지. 네. 근데 공이 구별되니까 공을 쭉 나열했을 때 구분이 되지. 그럼 너 어디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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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래 하면서 공의 개수만큼 물어보겠죠? 네. 그 언제나 공의 개수가 뭐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 R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봐봐, 상자 어떤 상자에 들어갈래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상자의 개수가 언제나 n을 의미한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구별이 되는 공을 구별이 되는 상자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어? n 파이 아니구나, n의 R승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지? 왜냐면 모든 공의 선택지가 다 n개씩이고 그거는 누가 뭘 보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봐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넣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넣으면 뭐로 생각해라?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1-1 케이스. 자, 이번에는 분배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공이 어디로 가는지는 당연히 다 고려가 될 거거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공이 안 들어가는 상자가 있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경우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수 조건이 걸린 거거든 있죠. 그래서 특히 개수 조건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하의 방법이랑 그리고 확통의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하의 방법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수학 때도 이거 이미 이런 유형으로 풀어본 적이 있거든. 자, 미리 어떤 애들이 어떤 상자에 들어갈지, 아니 같은 상자에 들어갈 팀을 먹는 거야. 그럼 만약에 상자가 3개야. 근데 모든 상자에 공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분배 조건이 걸린 거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다시 3개의 공을 8개의 상자에 넣는다고 치자. 네. 그럼 이 8개를 3팀으로 잘라주는 거지. 이해됐어? 네. 제가 3팀으로 자른 다음에 그냥 분배하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는 몇 번째 팀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렇죠. 처음에 분배할 때는, 분할할 때는. 자, 해서 수하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분할 후 분배의 가짓수로 넘어가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까 3개의 상자에 8개의 공을 넣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8을 3팀으로 쪼개줘야 되지? 그죠? 네. 그럼 8을 3팀으로 쪼개는 거는 6, 1, 1 이렇게 쪼개는 것도 있죠? 네. 또 뭐도 있어? 5, 5, 2, 1 쪼개는 것도 있죠? 네. 또 뭐도 있어? 4, 3, 1 쪼개는 것도 있죠? 네. 또 4, 2, 2 쪼개는 것도 있죠? 네. 개수에 따라서 분리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쪼개는 거 있어요? 3, 3, 2 쪼개는 것도 있지? 네. 이거 말고는 더 없네요. 나머지가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네. 그거 우리 611 분할하는 가지수 몇 가지 나왔는지 기억나? 8개 중에서 6개 골라줬지? 네. 자, 그리고 2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또 1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만큼 꼭꼭꼭꼭 뽑아주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봐봐, 지금은 누가 누구랑 팀인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다시 700, 800 있는 거랑 800, 700 있는 거는 어쨌든 7하고 8은 혼자 노는구나 라는 경우에서도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같은 애들이 있을 때 있잖아. 네. 개수가 같은 이거 조가 나왔을 때는 얘네 이 조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만큼 나눠주는 거야. 그럼 두 조가 똑같으니까 이걸 6팩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 가지수가 6, 1, 1로 분할하는 가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 네. 자, 그래서 자, 5, 2, 1, 9라는 거 봐봐. 10개 중에서 5개 해주면 5개짜리 팀은 유일하니까 이거는 그 골라주는 대로 다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남은 3개 중에서 2개 골라주고 남은 1개 중에서 1개 골라주고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분할하는 가지수라고 표시한 거야. 해서 계산하면 얘부터 하자. 얘는 28 곱하기 28? 28 곱하기 나누기니까 28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어떻게 나와? 83 하면 56, 56 곱하기 3 하면 168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리고 4, 3, 1 분배하는 건 어떻게 나오니? 원래 3의 8승이 6561이기 때문에 경우수 많이 나오는 게 맞아. 네. 자, 4, 3, 1은 좀 뭐 나와?
8개 중에서 4개 골라주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3개 골라주고 3개 중에서 1개 골라주면 되지? 네. 그러면 84 몇 나오냐? 70 나오나? 70 곱하기 4 해주면 280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 2, 2 분배하는 건 어떻게 돼? 8개 중에서 4개 골라주고 4개 중에서 2개 골라주고 2개 중에서 2개 골라주면 되지? 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A, B, C, D 이렇게 분배되는 거랑 C, D, A, B 분배되는 거는 분할의 가지수에서 같은 경우로 봐. 그쵸. 그러니까 같은 상자로 들어갈 애들 팀을 짜는 거야. 어디로 갈지 결정 안 하고. 자, 해서 계산하시면 자, 6, 4는 15가 나오고 15에다 6 곱하니까 90개가 나오겠죠? 아, 나누기 안 했구나. 2팩이야. 네. 2가 아니라 2팩이야. 네. 만약에 내가 9개로 분배하는데 3, 3, 3 분배해야 돼. 네. 그러면 3의 조가 똑같지? 그럼 3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알겠죠? 자, 해서 계산해주면 다시 84는 70이고 70에다가 6을 곱하면 420인데 420을 2로 나눠주는 거니까 210개가 나오네요.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 네. 자, 33 이쪽에 주는 건 어떻게 줘? 83 하시고 남은 몇 개? 5개 중에서 3개 그치? 남은 2개 중에서 2개 해주고 33 쪽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83이 56이고 얘가 10이니까 560 560을 2로 나눠주니까 280개가 나오죠? 그치? 네. 자, 해서 분할의 가지수가 몇 개가 나와? (194) (196) 한숨이 폭폭 나오는 476 476 686 966 좋아. 자, 분할하는 가지수가 966개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럼 분배의 가지수는 3개를 3개다가 뿌리는 거지? 네. 근데 3개로 나눈 이유가 뭐야? 서로 다른 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3개를 나열하는 경우수랑 같으니까 분배 가지수는 언제나 이 n팩만큼만 나와. 상자의 개수팩만큼만 나게 돼. 상자의 개수만 나눠놨으니까. 그래서 3주로 나눴으니까 3개 나열하는 경우에서 3팩 해서 6 나옵니다. 그래서 960 곱하기 6 알제딱 계산하면 나오겠죠? 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게 이제 분배 조건이 있을 때 수하의 방법으로 좀 푸는 방법이고 네. 솔직히 나는 이 방법을 조금 더 권장해. 이거는 지금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런데 실제 이렇게까지 안 나와. 5개를 세 줄 쪼개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알겠지? 근데 내가 문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네. 알겠죠? 자, 그리고 수하의 이제 방법도 있었지만 우리 뭐도 있었어? 확통의 방법도 있었지?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는 얘보다 얘 아래 써줘. 네. 알겠죠? 자, 확통의 방법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일단 분배를 하고 마찬가지로 조건에 맞다는 거 있죠? 네.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통째 아닌 것을 우리가 빼주자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네. 아닌 건 뭐야? 내가 자 이거 얘기할게. 예제. 자, 세 개의 상자 8개의 공을 넣을 거야. 다른 공 네. 공을 넣을 건데 모든 상자에 공이 하나 이상은 들어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수 조건 문제가 걸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야. 네.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일단 분배하고 아닌 거 빼자 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아닌 건 뭐야? 애초에 내가 막아놓고 분배한 거야. 그러니까 A, B, C 상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C를 막아놓고 선택지를 2개만 해놔. 그럼 어떻게 계산하던 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C엔 절대로 안 들어가는 게 나오겠지? 네. 근데 C에 안 들어가는 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조건이 보니까 모든 상자에 공이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경우니까. 알겠죠? 네. 자, 그럼 일단 분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3, 아이고 H 쓰면 안 돼. 이건 내가 수능 문제 풀어볼 때도 파이 문제다가 H 써가지고 틀렸어요. 자, 29번 문제 이거 나왔거든. 그 중국 수능 문제 나왔거든. 자, 3H8이죠? 네. 자, 3H가 3파이8이죠? 네. 자, 3파이8에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다시 내가 2개만 열어놓고 분배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내가 C를 막고 분배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지수가 2파이8개가 되겠지. 선택지가 2개니까. 네. 그리고 똑같이 8번 물어볼 거니까. 네. 근데 이거를 C 맞고 어디 갈래 물어보는 거랑 A 맞고 어디 갈래 물어보는 거랑 B 맞고 어디 갈래 물어보는 게 전부 다 하나씩 있겠죠? 네. 그러니까 2파이8을 몇 번 빼야 돼? 3번 빼야 돼. 내 생각을 해보자. 내가 파이라고 계산한다고 해서 꼭 A하고 B 전부 다 고정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네. C 맞고 한다고 쳐도 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C를 맞고 분배하는 경우에서도 B에만 분배되는 경우가 있겠지. 네. A를 맞고 분배해도 어떻게 되겠어? B에다가 분배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네. 그럼 결국에 하나에 하나가 몰빵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돼? 하나에 몰빵하는 케이스는 결국 2개씩 생긴단 말이야. 그럼 지금 내가 빼기 3에서 뺐잖아. 네.
그럼 다시 자 A에만 분배하는 거는 B 막을 때 한 번, C 막을 때 한 번씩 나오지. 네. 근데 그게 곱하기 3 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빠졌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빠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까지 괜찮아? 네. 자, 그래서 다시 하나만 열어놓고 분배하는 건 다시 더해줘야 돼. 내가 3번 빼야 되는데 한 번만 빼야 되는데 2번 뺐거든. 이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함 배제 원리 이용해 주는 거거든.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A를 맞고 분배한 거야. 네. 우리는 봐봐 A에 안 들어간 거 A 아니라고 쓸게. 안 들어간 거 네. B에 안 들어가는 거 C에 안 들어가는 거 있겠지. 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모든 합집합을 계산하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런데 다시 388에서 얘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치? 얘가 뭐였어 아까? 하나씩 나눈 거 뺍시다라고 되는 거죠? 네. 그럼 A에다가 안 넣은 가지수는 여기가 되는 거지? 이게 2파이 8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2파이 8이 되는 거야. 여기도 2파이 8이 되는 거야. 그럼 어때? 교집합은 두 번씩 빠지지?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것들 A하고 B에 안 들어간 건 두 번 빠지지? A 안 들어간 거에서 A 안 들어간 거 빠졌어. 네. 그러니까 A하고 B 둘 다 안 들어간 거 C에만 들어간 거 빠진 거야. 네. 자 B 안 들어가는 거 중에서도 C에만 들어가는 가지수가 빠진 거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B에만 들어가는 것도 A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빠지지. 네. 그리고 A에만 들어가는 것도 B에서 한 번, C에서 한 번 빠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다 몰빵하는 케이스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다 두 번씩 빠졌다고. 오. 그러니까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그래서 다시 3파이 8이고 2파이 8이지. 네. 그 또 한 칸 막아서 1파이 8 해주는 거야. 이런 게 몇 개 있어?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존재할까?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고 C에도 안 들어가는 거는 내가 공을 집어서 딴 데다 집어 던진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우 수는 인정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뭐야? 아침 먹고 땡이다. 공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다시 뭐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차피 계산하는 과정에서 더하거나 빼준 적이 없어. 어차피 없는 애거든. 까지 괜찮아? 네.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자 일단 분배하고 아닌 걸 빼자 라고 썼지만 얘는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 포함 배제 원리라고. 마찬가지로 한 번인 거 빼고 두 번인 거 더하고 세 번인 거 빼고인데 세 번인 거 없으니까 그래서 포함 배제 원리 혹은 포제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분배하고 아닌 것을 빼는 식으로 진행하자라는 거. 괜찮은 생각이죠? 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배 조건 걸렸을 때 특히 개수 조건 걸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봐봐. 이 방법을 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한 개 이상이 했잖아. 그러니까 세 줄을 쪼겠지. 그런데 만약에 모든 상자에는 이제 2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돼 라고 문제가 나와.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상을 짜보면 어때? 2개 이상 공 들어가는 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300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이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까지 괜찮아요? 네.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 네. 자, 해서 실제 필기할 땐 얘 아래다 얘 써줘야 돼. 네. 자, 그리고 그것도 밀려서 씁시다. 자, 1-가 아니라 이제 2-로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 구별이 안 되는 걸 구별이 되는데 이런 거야. 자, 구별이 안 되는 걸 구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공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상자에 공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쵸?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 대상보다는 개수에 치중해 주는 거지? 네. 자 우리 개수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 개수가 중요하면 우리는 A 상자에 공이 몇 개, B 상자에 공이 몇 개, C 상자에 공이 몇 개씩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그게 바로 뭐다? 중복 조합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네. 알겠죠? 네. 왜냐면 다시 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있어. 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나씩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8번 눌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중복조합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자 해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들어간다? 3, H8 근데 여기다 N 그냥 H R 이렇게 쓸게. 네. 그래서 NHR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봐봐.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것을 다른 데다 넣은 거죠? 그 다른 상자에 넣은 거지? 네. 같은 것을 이거는 같은 공 근데 공 말고 다른 걸 수 있으니까 다른 상자에 넣은 거죠? 또 상자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은 걸 다른 거에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우리는 중복 조합의 계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관용적인 어휘를 좀 기억을 좀 합시다. 뭐라고? 같다 중조라고 굉장히 많이 넣어주자. 그래서 같은 걸 다른 데에 분배할 때는
다른 것이 몇 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 숫자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뽑힌 횟수만 고려하는 조합의 경우의 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데 또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중복의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걸 다른 데 분배할 때는 우리가 중복 조합의 수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자,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해줘야겠어 이번에요? 이번에도 분배 조건 붙어 있는 게 있겠지? 네. 근데 중복자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다시 복습하는 거야. 하한 조건 있으면 뭐 해주면 돼?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 넣어야 돼. 봐봐, 아까 상자 이렇게 있어. 넣어야 돼. 8개 넣을 거야. 세 상자에 8개. 근데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야 돼. 라고 붙어 있으면 그 자연수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일 때는 우리는 뭐자? 미리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자. 괜찮지? 네. 봐봐. 다시 이거 얘기 하기 전에 앞에서 내가 미리 분배한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봐봐. 개수 조건 걸려 있어도 미리 분배하는 얘기 절대 안 했죠? 다시 다른 거 분배할 때 미리 분배하지 마. 봐봐. 어떻게 되냐면 내가 A, B, C, D를 내가 상자에 넣을 거거든? 네. 근데 모든 상자 애들 하나씩 나눠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씩 미리 나눠주고 남은 거 하나를 넣어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그럼 뭐 생각해보면 야 그러면 여기 3개 들어가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 골라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서로 다른 거니까 볼 수 있지. 그죠? 네. 자 그리고 남은 거 하나를 3개 중에 한 곳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에 미리 분배한 게 A, B, C를 분배를 했어.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상자에 D를 넣은 경우가 생겼다고 칠게.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경우에서 똑같이 하다 보면 자 당연히 3개 미리 넣을 건데 D, B, C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A 넣는 것도 있겠지. 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순서가 다르지만 결과가 똑같이 되는 게 나오지? 네. 그쵸?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한다? 미리 분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처음부터 같이 들어갈 팀을 짜고 한 번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줘. 봐봐. 중복 조합은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미리 나눠줘도 되는 거야. 네. 근데 중복 조합이 그죠? 중복 조합은. 근데 중복 순열은 누가 어디 가는지가 중요하지? 네. 그쵸? 자 그리고 순서 중요해, 그치? 그러니까 미리 분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 순서는 다르게 들어갔지만 같은 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네. 까지 괜찮아요? 그쵸? 봐봐. 우리가 분배 가지수라는 건 어떤 상자에 뭐가 어떻게 들어간지가 중요한 거잖아. 네. 내 순열 다른 게 들어갈 때는 어떤 구성원인지가 중요한데 구성원이 들어온 순서가 안 중요하지 또. 그러니까 생각할 요소가 많아지는 거야. 구성물이 들어온 순서가 안 중요하지. 되십니까? 약간. 어렵다 그죠? 네. 자 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중복수할 때는 뭐 하지 마라? 미리 분배하지 마라. 분배하지 마라. 중복 조합일 때만 미리 분배하자. 이거 네. 중복 조합 때 미리 분배하는 건 내가 아까 보였죠? 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갈게. 자 하나님은 미리 분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고 네. 만약에 자 그 외 조건이면 그러니까 상한을 포함해서 그 외 조건이잖아? 네. 그럼 아까 우리 상한할 때 어떻게 했어? 미리 그냥 나눠준 다음에 그죠? 일단 분배하고 아닌 걸 뺐지? 네. 근데 그 아닌 걸 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어? 순서쌍을 짜고 분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다시 그 외일 때는 자 뭐가 됐든 간에 순서쌍을 고려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전체에서 빼는 것보다 그냥 세는 게 더 편할 것 같을 때가 있잖아. 그쵸. 그때는 그냥 순서쌍을 짜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봐봐. 내가 한 상자에 자 이렇게 아까 3개짜리에 8개 넣을 거 똑같은 거 이번에 네. 8개를 넣을 건데 자 이번에는 자 각 얘는 4개 이하로 들어가야 되고 얘는 3개 이하로 들어가야 돼. 2개 이하로 들어가야 돼. 오. 이렇게 문제 걸릴 때가 있어.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지? 네. 그럼 봐봐. 4가 4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을 수는 있지? 네. 근데 그건 무조건 얘가 돼야만 하죠? 그쵸. 그러니까 순서쌍을 짜긴 짜되 어디가 됐든 간에 5개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4개 들어가는 순서쌍부터 짜는 거야. 그 순서쌍 한번 짜볼게요. 네. 4개 들어가면 더. 그럼 4, 3, 1 이렇게 가능하지? 네. 또 뭐 있어? 4, 2 가능하죠? 그죠? 또 뭐 있어? 4 말고 3, 3, 2 해가지고 3가지 경우밖에 없죠? 네. 자 근데 4, 3, 1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 4개 이하, 3개 이하, 2개 이하잖아. 그쵸? 네. 자 그러면 1자리는 2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네. 4자리는 4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4 이하밖에 못 들어가지. 얘는 여기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 경우의 수가 그냥 1개야. 그러니까 일단 순서쌍을 세우라는 얘기가 이 얘기야. 이거 보고 어떤 상자에 들어간지는 그 다음에 보게 해도 되니까. 네. 그럼
그럼 마찬가지로 4, 2, 2 넣는 경우도 4 이하 상자에만 이거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넣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2, 2 넣는데 사실 두 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우에서 한 개가 되는 거야. 어. 이제지 똑같은 네. 공이니까 그래. 네. 다른 공이었으면 달랐어. 자, 3, 3, 2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여기 2 들어가야 되지? 네. 나머지 3, 3 고정이죠? 네. 그럼 다시 구분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경우에서 몇 개? 한 개. 해가지고 경우에서 몇 개다? 3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외에는 순서쌍을 짜고 자 분배하자.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른 말이 뭐냐면 여기도 봐봐. 숫자 이렇게 쪼개놨지? 네. 얘네들은 6개짜리 조, 1개짜리 조, 1개짜리 조를 짜는 경우의 수를 잰 거잖아. 네. 그래서 분할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6개, 1개, 1개 분할 다른 거를. 네. 근데 여긴 어때? 같은 거기 때문에 개수를 말하는 순간 분리가 끝난 거야. 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순서상 하나하나가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해서 일단은 실제 문제는 여기 2- 케이스밖에 안 나와. 그 3- 케이스가 뭐라고? 이 상자가 구분되고 안 되고거든? 네. 그럼 상자가 구분되고 안 되는 거는 이것도 조금 간단해. 그래서 이거는 3번 그냥 말로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네. 근데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 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나올 수 있어. 네. 자, 이번에는 자 상자가 구별이 안 돼. 그럼 다시 우리가 자 공이 구별될 때잖아. 네. 공이 구별될 때는 어떻게 했어? 원래는 어떤 상자 들어갈지도 중요했잖아. 네. 근데 그냥 어떻게 돼버리냐면 봐봐. 상자에 공이 들어가기 전까지 상자가 구분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공 구별이 될 때는 우리가 아까 분배 조건걸 했을 때 그런 거 넣는 거야. 왜냐면 이건 조건 없을 때는 다른 걸 다른 데 넣는 거잖아. 네. 이게 조건 넣는 거야. 근데 다른 걸 같은 데 넣는 거니까 조건이 생긴 거지. 네. 순서쌍을 분할하는 거야. 음. 분할하는 순간 분배가 끝난 거야. 왜냐면 상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자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공이 구별되면 그냥 뭐로? 분할의 가지수로 계산을 해라. 끝. 오케이? 자, 다시 서로 다른 걸 분배할 거야. 8개를.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966개 나왔죠? 그러면 서로 다른 8개의 공을 서로 같은 3개의 상자에 넣는 가지수는 966개가 되는 거야.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그대로 경우의 수가 되거든. 왜냐면 분배가 의미가 없으니까. 네. 똑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자에 쏙 이렇게 들어가면 끝인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이 구별이 안 되면 뭐의 센서로 들어가야 돼? 같은 걸 넣는 케이스지? 네. 그러면 기본 구조는 중복조합이 맞아. 네. 근데 중복조합도 봐봐. 구별이 안 되는 거 구별이 되는 거에 넣는 게 기본인 거지? 네. 그럼 구별이 안 되는 거 구별이 안 되는 거 넣을 거면 마찬가지 이것도 조건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달라고.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돼? 아까 순서쌍을 짜고 분배한다 했죠? 네. 그러면 그냥 뭐 해라? 순서쌍만 짜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때는 봐봐. 개수 제한 안 걸어놨죠? 네. 자, 한 개 이상 들어간다고 할게, 각 상자에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8개 분배한다고 치면 네. 6, 1, 1 있죠? 네. 이건 6, 1, 1로 그냥 경우 하나로 끝난 거야. 네. 그리고 5, 2, 1 있지? 네. 그리고 4, 3, 1 있고 4, 2, 2 있고 그 다음에 3, 2, 2 이렇게 있지? 네. 그럼 5개 하고 말하고 끝내면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 경우의 수 문제가 되버리기 때문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죠? 왜? 그냥 단순 경우의 수는 우리 수학 때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알아듣고 구조를 조금 파악하라는 의미로 이것까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데 적어놓은 거 아니야. 거의 제초 공개 같은 느낌이야. 네. 이거는 내가 그 고3 애들 그 기본 개념 끝나고 나중에 문제풀이 넘어가면 한번 정리하거든. 네. 근데 그때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고 했니 혹시? 하면서 조금 했는데 혹시 그냥 찍은 다음에 집 가서 나눠 하는 게 낫지 않아요?